이민년 원숭이띠로 찾아왔습니다. 원숭이띠 하면 삼재 중에 호랑이하고 원숭이하고 충이 되어서 깨진다는데 어쩌지 두려워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걱정할 일도 없어요. 악삼재, 악독한 삼재라 해도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성격이 팔자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든 근원은 성격에서 오는 겁니다. 스승의 사주도요, 백호살에다가 인사신, 사명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허구한 날 해년만 되면 충살과 형살에다가 이리 치고 저리 깨지고 거기다가 사고수많은 백호살까지 있는데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하나도 없었고 삼재 또한 더 길하게 운도 들어오고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사고는 두려움에서 생기는 겁니다.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늘 청정하면 나쁜 애군이 접근 못하므로 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인격이 바뀌고 생각을 바꾸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어 팔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선묘 스님의 1년 12달 덕담이니 마음에 담아주셔서 난 이렇게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그대로 그 운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숭이띠 전체 운은요, 호랑이와 원숭이 두 동물의 역마가 역동적으로 발동을 하여 직장에서는 변동수가 있고 그리고 주거지 이동과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이 외국으로 이주를 하여 외국에서 집을 장만할 수 있고요. 때 아닌 기러기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상에 많은 변화가 오는 해입니다.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은요, 시장이 넓어지고 해외로 진출하는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주변의 마찰과 인간관계 그리고 직장 관계로 오는 위압감, 스트레스와 구설이 따를 수 있어요. 심사숙고하여서 거기에 따른 대처를 지혜롭게 하셔야겠지요. 92년생 임신생으로 가볼까요? 재능이 많고 다재다능하며 활동성이 강하고 어디에서나 리더의 역할로 주도권을 잡으며 대인 관계에서도 능수능란하고 문화나 예술 쪽에도 감각이 뛰어나며 고독을 즐기기도 하는 철학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민년 전체운은요, 포부도 큰 만큼 어서 빨리 출세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거야. 아주 좋은 근기도 있는데요. 이러한 마인드로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자세로 성실하게 도전을 하고자 한다면요, 나의 삶은 어느새 한층 성숙되어 있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여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 근신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해낼 것입니다. 이민년 운에는요, 취업운과 이성운이 들어옵니다. 변해가는 디지털 문화에 자격증을 따는 분은요,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임용고시도 2차까지 패스할 수 있는 좋은 해가 될 겁니다. 7월 8월에는요, 가급적 여행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사고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바이러스 조심, 이로 인하여 곤란을 겪는 시기이니 여행보다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방역에 힘써야겠지요. 80년생 경신생으로 가볼까요? 전체운은 태풍이 지나가고 맑게 개인 하늘에 서광까지 비쳤으니 여태까지 어려웠던 일들이 이민년을 만나 실타래 풀어지듯이 풀어지니 인생에 큰 행운을 얻을 수 있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도움을 주려 하니 순조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주의하실 것은요, 돈 거래와 무리한 주식 투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4월달과 7월달은요, 믿었던 사람으로 배신, 뒤통수를 당할 수 있어요.
이 일로 어려운 공경에 빠질 수 있으니 사인이나 돈을 받는 일이면 바빠도 직접 본인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10월에는요. 뜻하지 않는 동산에 비가 내리니 미혼자는 느낌이 좋은 이소문이 들어옵니다. 사업자는 많은 이익을 창출을 하여 풍요로운 시기입니다. 음력 2월, 4월, 7월에 태어나는 분은요. 이민년에 재물 운이 막히고 인간 구설과 믿었던 연인의 배신으로 멘탈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나의 안 좋은 기운에서 생기는 현상이니 대처법은요. 하늘의 기운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기독교인은 새벽 기도를 해보시고요. 불교인은 명산, 대천, 영험한 사처를 찾아 참회 기도를 하여 정성을 들이면 닫혔던 문이 열려 소망을 이룰 것입니다. 98년 무신생으로 가볼까요? 원숭이띠들 중 가장 장점을 가진 띠를 가졌습니다. 태양조차 무력화시킬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무신생은요. 이민년의 행운과 제복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길운으로 여유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부부 갈등으로 오는 이기감, 그로 인해 자녀들이 희생양이 되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해 힘들어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부부간의 믿음이 깨졌다면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입었기에 한 번 돌아선 마음을 회복하려면, 행복의 열쇠를 다시 찾으려면 서로를 더욱더 존중해주고 아주 작은 것부터 칭찬을 해주시면 각방에서 다시 컴백, 불타는 밤, 뜨거운 밤이 될 것입니다. 이민년에는 무리한 창업이나 사업장을 넓히는 것은 일이 틀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울감이나 공황감에 빠져들어 스스로 자책하고 세상 밖에 숨어들어 불안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삼재에는 큰 욕심만 안 부리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1년 내내 무탈할 것입니다. 3월에는 계약 관계에서 주의가 필요할 시기입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여 손실을 방지할 시기예요. 9월, 10월에는요. 직장인은 최고의 이직까지 오는 인정을 받는 축복의 달이고요. 장사나 사업에 고전하는 분은 주위의 인연법으로 기인이 나타나 매출이 상승할 것입니다. 56년 병신생으로 가볼까요? 빈 골짜기까지 봄이 찾아오니 꽃이 만발하여 문서상으로 이득이 있고요. 토지가 늘어나고 재산도 쌓이게 되니 풍요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허나 자식 때문에 늘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이것이 전생의 빚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이 업보를 소멸해야 자식들이 집합벌이하고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병신생의 전생을 보면요. 전생의 천상세계의 보화국 사람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여 그 원죄로 인하여 초년에는 남편 걱정, 노후에는 자식 걱정, 병고까지 늘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해결 방법은요. 방생을 자주 하시고요. 멸업장 진원과 참회 진원을 늘 독송하시고 관세음보살님을 많이 찾으시면 나의 업장이 소멸이 되어 소원성취 이룰 것입니다. 1월, 2월에는요. 건강조심, 바이러스 조심, 방역에 힘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7월, 8월에는요. 구업조심, 정성을 다하여 기도 정진하고 부처님께 참여하고 기도 마치면 언제 그랬냔 듯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끼어들고 참견하는 범부는 없어야겠지요. 입방아로 인하여 구설과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묵은 기도가 필요할 시기입니다. 44년 갑신생으로 가볼까요? 초년고생 눈물 겹도록 고된 시집살이와 먹고 사느냐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 그 한많은 세월 보상을 받을 해입니다. 효자 효녀인 자식들로 인하여 노후가 쓸쓸하지 않고 가족 간의 사랑과
부부간의 애정이 더욱더 돈독해질 것입니다. 이민년에는 자산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자식이 집 사는데 사업하는데 도와주다 보면요, 나의 노후가 빈곤해지고 비련의 주인공이 됩니다. 무리한 투자나 재산 늘리기보다는 건강부터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1월, 2월에는 낙상수가 있으니 외출을 삼가하시고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지내셔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이 올지라도 먼 훗날 성실하게 살지 못한 것에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의 삶의 고통은요, 미래에 잘 살기 위한 연습일 뿐입니다. 나온다! 요게! 요게 나온다! 요게! 옳지! 나가자. 옳지! 나가자. 옳지!